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술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바로 이제 구현된 프로그램이 있대요. 얘를 분석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to check라고 해서 클래스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메인 함수 시작되네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void하고 얘가 써 있네요. void가 써 있으면 얘는 이제 쭉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반환값 없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 보니까 이제 우리 int에서 exint라고 배열을 이제 만들었네요. 그때 이제 배열의 값으로 이제 초기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써줬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자바에서 배열을 만들 때 초기 값을 바로 써버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new라는 명령어를 쓰지 않아도 되고 배열의 개수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int에서 value라는 그 변수를 이제 만드는데 그 value라는 변수에 이제 초기값 0으로 집어넣어라라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문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포문 안에 보니까 지금처럼 if하고 이 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지금처럼 얘를 실행하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이 if문을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서 또 반복 실행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반복문은 이제 i라는 반복 변수를 쓰는데 그때 이제 i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증가값은 이제 일씩 증가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반복문은 이제 언제까지 해라? i가 exint.length 요거보다 이제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exint라고 하게 되면 요 배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배열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의 length 길이요. 지금 여기 개수를 세보면 총 11개요. 그래서 이 exint.length라는 거는 이제 10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i가 10일보다 작은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반복 실행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 실행하다가 이제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system out print ln이라고 해서 value라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복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맨 첫 번째 줄에서 이제 exint라고 해서 이제 배열을 만들면서 바로 초기 값을 줍니다. 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exint라고 해서 11개짜리 기억 장소가 잡히면서 그 초기 값이 전부 다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밑에서 int 정수형으로 value라는 이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때 초기 값으로 0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value라는 그 변수에는 초기 값 0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이 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때 이제 포문은 int i는 0이다라고 해서 이제 i라는 변수에다가 초기값 0을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해서 i라는 변수는 맨 처음에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최종값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xint다라고 하게 되면 요 배열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의 길이, 요소의 개수요. 이때 이 요소의 개수가 총 11개죠. 그래서 exint length라는 거는 이제 11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i가 10일보다 작은 동안 계속해서 반복 실행될 겁니다. 그때 이제 증가값은 이제 i++에서 i가 1씩 증가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초기값 0을 가지고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if문을 만나는 거죠. if 만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을 물어봅니다. exint의 i번째에 있는 그 값이 2랑 똑같냐라고 물어봐요. i가 지금 0이니까 0번째 위치요. 0번째 위치다. 그럼 지금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값, 이 값이랑 2랑 똑같냐. 지금 여기에 있는 게 2가 맞죠? 2랑 똑같으니까 value 플러스 플러스에서 value라는 그 변수를 1씩 증가시켜라 그거요. 그래서 이제 value는 맨 처음에 0이었다가 이제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if문 빠져나갔더니 이제 반복문 요 블럭을 만나죠. 요 블럭을 만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이제 또 1 증가해서 i는 이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if문 다시 만나서 보게 되면 exint라는 그 배열의 i번째요. i가 지금 1이니까 1번째 위치.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4가 들어있죠. 그 위치에 들어있는 그 값이 2랑 똑같냐? 아니죠. 아니니까 if문 빠져나가서 이 블럭 만날 거고요.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갔더니 이제 i는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i는 2라는 값을 가질 거고 그때 이제 if문 들어가서 exint의 i번째 값이 2랑 똑같냐? i번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번 위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위치의 값이 2랑 똑같냐? 2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value 플러스 플러스해서 얘를 이제 실행하겠죠. 그럼 이제 value는 1이었다가 이제 2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블럭 빠져나가서 이 블럭을 만나게 되면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갈 거고 i 플러스 플러스를 만나서 이제 i의 값이 이제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들어가게 되면 exint의 i번째 값이 2랑 똑같냐?
i가 지금 3이니까 3번 위치요. 3번 위치에는 지금 47이 들어있죠. 2랑 똑같지 않으니까 if은 빠져나가고 포문으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이제 1 증가해서 이제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f문에 들어가서 exint i 번째 값이 2랑 똑같냐. i가 지금 4니까 4번 위치요. 4번 위치에는 지금 6이 들어있죠. 2랑 똑같지 않으니까 if문 빠져나갈 거고 마지막 블럭 만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i 플러스 플러스 1씩 증가해라 라고 했으니까 i는 이제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f문 들어가서 exint i 번째 값이 2랑 똑같냐. 지금 i가 5니까 5번 위치. 여기에는 지금 4가 들어있죠. 2랑 똑같지 않으니까 그냥 if 빠져나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또 1 증가해서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f문 들어가서 exint의 여섯 번째 위치요. 여섯 번째 위치에는 지금 7이 들어있죠. 얘는 이제 2랑 똑같은 게 아니니까 또 if문 그냥 빠져나갈 거고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서 i 플러스 플러스를 만나게 되면 이제 1 증가해서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if문 들어가서 exint의 i 번째요. i가 지금 7이니까 7번 위치에 지금 2하고 이렇게 들어있네요.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2랑 똑같냐? 똑같죠. 똑같으니까 밸류 플러스 플러스 얘를 만나서 이제 밸류 값이 1 증가해서 이제 얘는 이제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if문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요 블럭 만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1 증가해서 이제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f문 들어가서 exint i 번째 i가 지금 8이니까 8번 위치에 지금 3 들어있죠. 얘가 2랑 똑같냐? 아니죠. 아니니까 if 빠져나가고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서 1 증가시켜주면 이제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f문 들어와서 exint i 번째 i가 지금 9니까 9번째 위치요. 9번 위치에 지금 4 들어있죠. 그게 2랑 똑같냐? 아니죠. 아니니까 if문 빠져나갈 거고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이제 10이 될 거고요. 10이 돼서 이제 최종값 좀 비교해 보자고요. 최종값은 i가 11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하라 그랬죠. i가 지금 10이니까 11보다 작아요. 작으니까 참이다 라고 해서 다시 if 만나겠죠. 그래서 exint의 i 번째 i가 10이니까 10번 위치요. 그럼 요 5죠. 5가 2랑 똑같냐? 아니니까 또 이 if문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i 값은 또 1 증가해서 i는 이제 1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때 이제 최종값 비교해보면 i가 11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하라 그랬는데 i가 지금 11이 돼서 작은 게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반복문 완전히 빠져나가서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하고 얘를 만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프린트 ln이 이제 프린트 라인의 약자예요. 그래서 출력하고 나서 줄바꿔라 그겁니다. 해서 지금 밸류의 값을 출력하라 그랬어요. 해서 밸류에는 지금 3이 들어있죠. 그래서 3이라고 출력하고 출력한 다음에 이제 줄바꿈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한 게 뭐예요? 배열에다가 이런 값들을 집어넣고 여기서 2가 몇 개냐? 그 개수된 거예요. 해서 이 배열에 보게 되면 2가 지금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해서 2가 총 3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2가 아니라 4라고 썼다면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값 중에서 4가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주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4가 아니라 7이라고 쓰게 되면 내가 배열에 집어넣은 데이터들 중에서 그 요소들 중에서 7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2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2가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센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표하고 배열을 그려서 직접 한번 디버깅 해보시고 그리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